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가 정신감정을 받기로 어제 결정이 나면서 심신미약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국민 목소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 오후까지 나흘 동안 6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인데도 벌써부터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건 과거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됐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법조팀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리 법에선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형되는 건가요? 형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형량을 좀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미약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줄여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못할 정도 상태인 사람에게 책임을 질 능력이 없거나 적다고 보고 벌도 줄여준다는 게 우리 형벌 체계의 큰 뼈대입니다. 보통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력, 그리고 내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음주 상태를 내세워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사건 가해자도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번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게도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 김 씨 측이 내가 10년 전쯤부터 우울증 약을 먹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게 정말인지, 또 그 병이 진짜 있다면 심한지 가벼운지, 또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그 병이 이번 범죄와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길게는 한 달 동안 의료진에게 정밀 검증을 받아보게 하는 겁니다. 법원도 이를 참고해서 심신미약을 판단합니다. 물론 이런 의학적인 검증 말고도 평소에 가해자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텐데 그런 사실들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우발적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냐도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정신감정 결과와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사실 국민들의 분노는 과거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 아닙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사례가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2016년에 한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조현병 증상같이 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08년에는 8살 아이를 납치하고 성폭행해서 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역시 무기징역을 내려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만취 상태였다, 이런 점이 고려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게도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을까, 또 처벌을 좀 덜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 이가혁 기자였습니다.